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그래서 이제 오늘 테마는 태조 이방원 중에서 네, 2차 전지. 2차 전지. 네. 성능도 높이고 그다음에 무게는 줄이고 가격은 낮추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들 움직임도 좀 있어요. 미국의 하원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있었는데 결국은 통과했어요. 미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약 한 98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고요. 추가로 보조금 배터리나 부품들이 중국산이나 뭐 이런데 몇 프로 이상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보조금이 안 나가. 그럼 중국은 점점 도태가 되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주식 잡학사전 여의도백화점 송혜민입니다. 임지혁입니다. 센터장님, 네. 저희 이름이 여의도백화점인데 강남에서 녹화를 하게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게다가 여기는 이제 센터장님이 일하시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뭔가 더 깊이 있는 그런 센터장님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 있거든요. 네. 여의도와 또 다른 강남만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또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센터장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1분기, 2분기 힘들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특별편도 하게 된 거고, 뭐 경기 금리 사이클 뭐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거고, 이제 변곡점의 시간들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힘들었고, 구독자님들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준비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제 그 테마가 엔터, 원자력, 신재생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 테마들 했었죠. 이런 것들이 요새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아주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 순환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우와. 맞죠? 송하나님은 뭐 그냥 이제 단독으로 하셔도 되겠어. 네.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은 2차 전지까지 해서 이제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이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로봇하고 신재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더 가미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좀 움직이는 속도는 좀 빠르긴 해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테마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테마는 태조 이방원 중에서 네, 2차 전지. 2차 전지. 네. 그래서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그래도 이제 배터리는 뭐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올랐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다 이제 올해 초 상반기에 시장이 부러지면서 이제 하락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뭐 턴하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일단 뉴스가 하나 좀 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그 GM의 그 14조짜리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14조면은 큰 금액이죠. 작은 금액은 아니죠. 한 107억 불 정도 되고요. 공급 기간이 한 2년 정도 해서 이제 광양 공장이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 이제 제 공장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됐고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좀 이렇게 다른 그 배터리 주에도 좀 영향을 턴할 수 있는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작년 아마 제가 가을쯤인가 그 국내외 해외 기관 투자가들 NDR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광양 공장 같은 데는 시찰하면서 캐파 같은 것들, 증설 캐파에 여유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봤었겠죠. 근데 어쨌든 핵심 설비인 양극재 광양 공장이 현재 한 3만 톤 정도 수준 되는데요. 연간 생산 능력이. 근데 이제 증설을 통해서 한 9만 톤까지 아마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만 ton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단일 공장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단일 공장으로 아마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7월 27일이었나요? 그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또 한 3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광양 공장 내에다가 뭐 한 4만 5천 톤 규모의 그 양극재용 그 전구체 생산 설비도 한다고 하는데 자금력이 되니까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배터리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 그리고 자원 관련 기업들을 좀 짚어주시고 또 관련 테마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배터리가 종류 또 특징들이 조금 복잡해요. 맞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중요한 건 작년 테슬라에서 이제 LFP 배터리 채택별 발표가 있었어요. LFP 배터리면 이제 가장 뭐 저가형, 간단한 거,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편할 거야. 인산철 관련된 거. 그래서 근데
여기 작년에 한 25% 비중이었던 그 LFP 배터리가 올해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 테슬라에서 이제 LFP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배터리 수요가 막 필요하게 되니까 메탈 가격도 올랐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도 올랐지, 수급도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고가 메탈을 사용하는 삼원계 그 배터리 대신에 인산철을 사용하는 LFP 저기 배터리가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새로운 대안이네요. 네, 삼원계는 뭐냐면 NCM, 그러니까 니켈, 하이니켈,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을 이제 또 알루미늄 값에서 NCMA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삼원계 대부분, 중국에서 하는 거는 LFP. 예, 그래서 좀 그 인산철적으로 좀 낮은 수준.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원재료 가격이,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안 살 거고, 예, 구매력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지금은 좀 싼 거를 써서라도 좀 가격을 낮춰보자, 그런 이유들도 좀 있었겠죠. 네. 뭐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지금 1위, 2위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런 테슬라가 거겠죠.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다른 맞아요. 회사들도. 그래서 테슬라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그다음에 포드, 그다음에 다임러, 그다음에 뭐 리비안 이제 전기 트럭 이번에 이제 모델 나온다는 거죠. 이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LFP 배터리를 좀 쓰겠다. 최근에 그 2021년 1분기에서 이제 22년 올해 1분기 보면은 LFP가 26기가와트에서 67기가와트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확 올랐네요. 3배는 좀 안 돼, 한 2점 몇 배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주력인 그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88기가와트에서 134기가와트니까 2배도 안 되죠. 늘긴 늘었는데 그 폭이 훨씬 적네요. 그렇죠. 광물에 대한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전기차 가격 상승에 원인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망간계 양극재라고 해서 기존 삼원계가 NCM이에요. 이제 망간계 양극재. 망간. 그래서 니켈이 들어가고 코발트가 들어가고 망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 대신에 이제 알루미늄을 추가로, 그러니까 대신에는 아니고 추가로 첨가물 알루미늄을 넣어서 MCMA라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 차종에 뭐 지금 그 80%의 적용 예정이 뭐 유니파이드 셀 이런 양극재. 그래서 LNMO라서 리튬, 니켈, 망간, 산화물을 넣고 거기다 LFP까지 같이 넣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능도 높이고, 그다음에 무게는 줄이고, 가격은 낮추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이엔드 모델에는 하이니켈을 탑재해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건 이제 최신 버전인데, 건식 전극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건식 방법을 통해서 4680 배터리라는 게 나왔어요. 요 앞에 게 이제 18650이고요. 근데 18650이 지름하고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그래서 지름 높이가 18, 높이가 65. 18650. 그리고 2170은 뭐냐면 지름이 21, 높이가 70. 4680은 지름 46, 그렇죠. 높이가 높이가 80. 그냥 뚱뚱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훨씬 커졌네요. 거죠. 예. 그래서 무게는 늘어나는데, 이게 차량의 차량 대당 셀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적게 들어가겠죠. 이제 크기가 크니까. 근데 거기 더 중요한 건 비용 보세요. 킬로와트당 185불이었는데 18650이 4680은 75불. 비용이 훨씬 줄었네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성능은, 에너지 용량은 오히려 9000메가암페어야. 오히려 늘고. 예. 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4680, 이건 이제 건식 전극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중대형 대비 배터리 대비해서 비용을 한 20%까지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이 있고요.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다. 습식은 아직도 대부분에서 습식이에요. 근데 건식이 아직 성공한 건 아니고 이제 점차 이제 이쪽으로 가보겠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들 움직임도 좀 있어요. 아까 요 4680 뚱뚱한 거. 얘가 이제 하는 게 상신 EDP라고 해서 요 케이스 캔이라고 하거든요. 캔 부품을 만드는 상신 EDP라는 회사가 있고, 또 최근 TCC 스틸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올랐었는데, 캔의 그 표면 처리 강판을 하는 그 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캔. 예, 그리고 신흥 SC가 원통형 배터리 뚜껑 만드는 회사고, 뭐 하여튼 뭐 다 캔, 하나 다 거기에 관련된 그 조일 알미늄, 뭐 삼진 L&D가 다 같은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서 거의 한 해에 36%씩 그리고 뭐 2025년에는 190조가 넘는 그런 규모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만큼 성장함에 따라서 원자재 쪽도 계속해서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뭐 쉽게 해서 망간도 그렇고 코발트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수급이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올 거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원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몇 년 전에 저 볼리비아 우유니 호수인가요? 그 이제 자원을 찾으려고 열심히 뭐 국가 간에 막 암투도 벌어지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예. 요거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실 거예요. 자동차를,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데는 구리 22.3kg하고 검정색이요. 그다음에 네. 망간 11.2kg 하고 뭐 기타 0.4kg만 있으면 만들어요. 광물이. 이렇게 딱 확인해 보니까 훨씬 전기차는 들어간 광물이 다양하고 또 많고. 그쵸. 흑연이 66kg, 구리가 뭐 53kg. 어마어마한 광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광물 덩어리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오, 진짜 이 광물 수급이 핵심일 것 같은데 네. 거의 내연기관차의 6배 정도 그렇죠.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이 광물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미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3년간 니켈 가격 보시면 되고 코발트 가격, 또 리튬 가격 보세요. 리튬은 진짜 이거는 뭐 수직 상승. 네. 그럼 광물이 얼마나 더 필요할 거냐? 2040년까지. 네네. 구리는 1.7배, 코발트 6.4배, 6.4배, 리튬 12.8배. 12.8배. 리튬이 진짜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유니 호수에서 그때 잘 싸웠어야 돼. 잘 그러니까요. 싸워서 싹 다 확보를 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광물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원국가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사실 이 배터리 산업은 아시아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공급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보면 NCMA라고 해서 이제 아까 3원계에다가 알루미늄 추가로 첨가돼 있는 것들 네. 보면은 이 고객사들 보면은 에코프로나 LNF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LG화학 전부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에서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 포드, BMW 뭐 이런 쪽으로 다 빠집니다. 결국에는 다 이 배터리 회사들이 셋업체들에 다 공급하고 셋업체들이 최종 완성 자동차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제 리튬염, 첨가제까지 해서 동박까지 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LNF, 뭐 포스코 케미칼, 또 삼성 SDI는 LNF, 에코프로, BM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가 있죠. 근데 음극재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LG 솔루션에 포스코 케미칼 하나 있죠. 나머지 일본 회사들. 그렇네요. 삼성 SDI는 거의 뭐 미쓰비시 뭐 이런 회사, BTR 뭐 이런 회사들 우리 회사 없죠. SK 이노베이션도 포스코 케미칼 빼놓고는 없어요. 무슨 음극재 쪽은 우리가 좀 약하다. 거의 양극재 쪽에 다. 네. 그리고 분리막도 마찬가지고 뭐 도레이나 시니어나 뭐 SKIT가 있긴 한데 뭐 대부분 다 뭐 도레이나 이런 아사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분리막도 하고 있고, 뭐 나머지 첨가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첨보, 후성 빼놓고는 나머지 일본계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극재 기술이 이제 한계, 개발할 거 다 개발해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 향상, 뭐 충방전 효율, 속도 개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려면 양극재 쪽이 아니라 음극재. 원래 그 음극재는 흑연이 들어가는데 흑연보다 효율이 좋은 10배나 좋은 게 이제 그 순수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수 실리콘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음극재 관련 기업들이 뜨고 있고요. 그게 뭐 이미 뭐 다 아시겠죠. 뭐 올해 1분기, 작년 4, 4분기 다 떴었으니까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SKC, 그리고 MK전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CNT 전도체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의 그 이온 전도를 높이고 부피 팽창으로 하는 그 폭발,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배터리 안정. 왜냐면 LFP 아까 얘기했잖아요. LFP는 안전해. 네, 요 3원계 배터리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안전하니까 그걸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이 3원계는 좀 불안전했고, 근데 음극재에서 이런 CNT 도전제를 씀으로써 안정화를 이제 꾀한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 거, 요게 이제 최근에 회사가 뭐냐,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가 현재까지 뭐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액 첨가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해가지고 뭐 첨보도 그렇고 덕산 테코피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이 양극재 관련, 음극재 관련 기업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네. 또 이제 원자재 관련 기업들도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만강 관련 기업이고요. 태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 저가 아까 얘기한 저가 네. LFP라고 하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막 올려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3원기 배터리 그래서 이제 그 하이만간 리치라고 해요. 하이만간 배터리는 양극재 가운데 니켈 코발트를 빼고 코발트가 안 들어가요. 코발트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빼고 거기에 리튬 만간 함량을 높인 그 배터리가 하이만간. 그래서 하이만간. 이런 것들 제품 개발에 좀 나섰다고 하는데 태경산업이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태경산업은 그 페로만간, 그 실리콘 만간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한국 업체로서는 해외 시장 점유율 1위라고. 1위. 예. 또 그다음에 어떤 이제 기업이죠? 고려아연은 뭐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고려아연은 뭐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재련 회사다 보니까 네. 비철금속 추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까 뭐 망간, 니켈, 코발트 이런 추출 관련 기술 관련 보유주예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뭐 추출을 막 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관련주로? 예, 그러니까 뭐래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왜냐 추출 재련 이런 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장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생산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 뭐 페로만간 공장 같은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팩이라는 회사 이제 세 번째 신팩이라는 회사인데 이건 페로만간, 실리콘 만간, 그다음에 페로실리콘 이런 것들 다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옛날 쌍용 계열의 회사인데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회사들 말고 중요한 건 광산이겠죠. 광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 상사, 그래서 뭐 대우 상사, 무슨 LG 무슨 상사, 뭐 많았죠? 그 김우중 씨의 세계를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런 얘기할 때 나왔던 것들인데 네. 어쨌든 LX 인터내셔널 지금 LG 상사죠. 네. 이게 니켈 광산 지금 인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세계 니켈 1위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다들 이제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LG 인터내셔널 거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대차랑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손을 잡고 11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배터리 공장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연히 왜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합작 공장을 만들었을까요? 니켈, 그렇죠. 니켈 때문에. 네, 니켈 확보 때문에 갔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코발트는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 그 전해 코발트 및 코발트 그 화합물 제조, 판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도 얘네가 그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 네. 코발트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발트가 이것도 희귀라서 굉장히 가격 변동폭이 크고 네. 상승폭이 크고 또 히토류에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굉장히 확보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었죠. 이게 또 이슈가 크게 됐었어요. 뭐 이벤트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잠깐 반짝 지금 위험이 있었죠. 리스크가 있었죠. 근데 지금 뭐 그 여파는 좀 있고요. 네. 뭐 어쨌든 그 중국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기분 나쁘다. 대만 방문한 거 기분 나쁘다 해서 네. 미국 투자 계획 발표를 보류했어요. 아,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기회죠.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 뭐 다 3사 다 뭐 한 2%에서 3%씩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발표한 날. 블룸버그 통신 보니까 CATL이 중국 그 CATL이 그 미국 전기차 업체 뭐 테슬라 등의 배터리를 이제 공급할 계획인 공장 설립을 하겠다. 네. 이런 것도 다 연기했고. 연기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근데 반사 이익을 얻는 건 국내 기업들이 좀 우리나라.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조금 뭐 다른 건 우려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중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가만히 있을 거냐. 우리나라 쪽에 중국이 대부분의 원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쪽에 그 배터리 회사들한테 원자재 판매를 또 금지하려는 거 아니냐. 또 그런 그냥 우려예요, 우려. 그런 발표를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네. 우려도 좀 갖고 있었는데 뭐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고 네. 미국의 하원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런 거에 좀 피해를 보는 업종들을 좀 이렇게 부양해주겠다. 그래서 보조금도 주고 뭐 저기 막 그런 것도 네. 세액공제도 해주고 그러겠다는 안이 결국은 통과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일단은 미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뭐 7,500달러 정도, 약 한 980만 원 정도의 꽤 보조금을 크네요.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네.
또 추가로 보조금, 전기차 살 때 보조금도 이제 세액공제 말고도 보조금이 이제 소득에 따라서 차량 종류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보조금을 나눠서 주는 것도 돼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네. 부품들이 중국산이나 뭐 이런데 자기네가 하고 지금 미국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의 네. 그런 부품들이 몇 프로 이상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보조금이 안 나가. 아, 그럼 중국은 점점 도태가 되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그 배터리 산업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 국가인 중국은 근본적으로 경쟁에 배제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 뉴스로 봤을 때는 무연료 북미 야. 시장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예,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연료 입성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건 뭐 참고사항인데 우리나라도 리튬 광산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예, 이게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보니까 우리나라 리튬 화학 물질이 뭐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각 뭐 단양인가 어디에도 좀 있고 근데 별로 이제 생산성은 없는 거죠. 어쨌든 국가별 리튬 매장량을 보면 볼리비아, 아까 제가 볼리비아 우유니 호수 여기 많이 나왔었어요. 한 15년 전에 계속 그런 데가 많고요. 아르헨티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호주 리튬 생산량은 매장량하고 생산량 다릅니다. 이제 매장량을 이제 갖고 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재련을 하고 해야 되니까. 칠레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네네. 포스코는 과거 얘네 매입한 그 염호가 있어요. 이게 짠 바닷물인데 아주 밀도가 높은 짠 바닷물. 막 이제 사해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그 리튬 염호의 예상 매장량이 뭐 대충 계산해서 한 100조 원 정도 매출 추정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스코가.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 완전 같은 계열사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포스코, LG화학 이런 대기업들이 삼성 계속 그 매장량 있는 데를 좀 계속 서로 국가 간 경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총성을 또 통해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원자재 수급이 이 배터리 쪽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해외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게 효율성 높이고 그다음에 광산 계속 찾고 그다음에 최대한 조그만 더 적은 자산으로 배터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재활용. 그렇죠. 썼던 거 다시. 맞습니다. 도시광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광산. 네, 아니, 말 그대로 도시에서 광산 채굴하는 그런 맞아요. 거죠? 도시광산이라는 게 뭐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가전제품을 이제 그 고물상 그런 데 다시 갖다 주고 수거를 다시 해서. 수거해서 거기서 이제 금이나 뭐 니켈, 구리 같은 걸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폐배터리가 이제 계속 급증이 되는 게 340kg나 되잖아요. 그럼 차 한 대당 내구 연한이 7년인데 7년이 지나면은 이제 배터리가 못 쓰게 되고 그럼 그거 다 다시 또 수거해야 되고. 수거해서 재활용해야 되고. 하면은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배터리를 만들 때 수율이 있어요. 수율? 그러니까 100%다 투입해서 광물 투입해서 100% 다 딱 나오는 게 아니라 98%가 보통 만들어져요. 그럼 2%가 2%는 뭐예요? 남아. 그러니까 수율이 100% 이제 안 만들어진 거지. 네. 부산물. 그래서 그 2%가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꽤 큰.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금을 세공하는데 금반지 하나 만드는데 막 금을 세공했어요. 그럼 금가루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아깝죠. 써야지. 그게 부산. 이게 셀스크럽이라고 하네. 셀스크럽이 점점 왜냐면 왜 늘겠어? 생산량이 점점 느니까. 셀스크럽도 같이 커지죠. 2%씩 계속 늘어지겠죠. 셀스크럽과 폐배터리 발생량 추정이 보면은 2025년부터는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그죠? 폐배터리도 늘고 스크럽도 늘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2017년 정도부터 전기차가 이제 100만 대 이상 팔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100만 대씩 증가했으니까 진부화를 감안하면 한 7년 정도 보니까 2024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확 이제 늘어나겠네요. 폐배터리도 확 늘어나고 배터리 증설량도 점점 더 한계 체증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마주치는 지점이 2024년, 25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 추정을 보면은 스크럽 발생량 나오죠. 기가와트. 이 스크럽 발생량이 그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율이 9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2%씩 계속 남는 거죠. 아까 정확하게 딱 98로 떨어지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거의 고도화돼 있으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사이클, 이제 폐배터리 이제 2017년에 팔았던 거 이제 회수해가지고 다시 리사이클하고. 근데 그 중에서 리사이클하는 게 있고 리유스하는 게 있어요. 리유스는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만드냐면은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나 이런 다른 형태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또 해요. 그쪽으로도 사용이 네. 되네요. 그래서 리유스 비율,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비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2024년, 2025년에 계속 발생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일단 해야겠네요. 눈여겨보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쉽게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회사가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 요새 핫한 요즘 종목. 핫한 종목. 왜냐하면 네. IPO. 아, 네, IPO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또 있었네요. IPO 했어요 이미. 해가지고 이제 뭐 리사이클링 쪽에서는 뭐 산업 최고 강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6개의 리사이클링 그 파트가 있고요. 군산에 뭐 하이드로십 센터, 그러니까 식 재련 뭐 이런 것도 다 운영 중에서 준비가 다 돼 있는 회사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보통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 통해서 이제 받고 있고요. 이제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쵸. 보호 예수 현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락업 걸려 있다고 네, 했죠. 그래서 락업 걸려 있는 걸 시기를 잘 확인해야 보면은 될것 시기를 같아요. 잘 확인하시고 상장 후 6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보면 4.6% 1개월, 3개월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5% 정도 6개월에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네. 그 매수하는 거 뭐 무작정 쫓아가서 이렇게 매수하시지 말고 그 락업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이게 실제로 나오는지 또 그냥 다른 기관들이 사가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뭐 이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보조금 문제나 뭐 중국 배터리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유럽에서 독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침투율이 조금 속도는 더딜 수도 있다.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뭐 방향은 관성을 이미 탔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맞아요. 이제 상승을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좀 한 3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원의 투입을 줄이든지 아니면 자원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죠. 좀 재활용하든지 그렇죠.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런 그 배터리 전환의 시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다른 업종이나 다른 테마들 또 저희가 계속 찾아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센터장님 중요한 이슈들 또 있으면 계속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의도 백화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